글로벌 머니토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분이시죠? 펀드 스트레스의 마크 뉴턴 글로벌 기술 전략 책임자를 모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는 시기입니다. 모두 표정이 어두워요. 밸류에이션이 큰 의미 없는 때이니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무엇이 중요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방의 날이라고 불리는 관세 부과일 이후 이틀간의 상황을 지켜봤고 아시아 시장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전반에 공포 심리가 엄청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신기하게도 다른 시장은 상대적으로 덜한데 주식시장이 특히나 심합니다. 어떤 기술적인 지표들을 살펴보고 이 정도에서 저점을 찍겠다 혹은 하락장이 더 길어질 것 같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이 정말로 존재할까요? 주로 어떤 지표를 보시나요? 먼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자 지난 3일 동안 주식시장에서 자본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3일 만에 이 정도로 폭락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겪는 심각한 사태인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 3일 만에 주가가 약 13% 정도 하락했고 너무 급격하게 폭락해서 바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들 전문가의 의견을 궁금해하고 있지만 사실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저는 보통 시장 폭이나 과매도 여부를 살펴보는데 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폭락할 때에는 그러한 지표들을 봐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폭락했을 때에는 다른 지표보다도 낙폭의 크기를 먼저 분석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간 차트와 월간 차트를 보면 S&P는 현재 2022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 몇 년간의 성장폭의 50% 수준으로 퇴보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거의 2022년 1월 이전의 고점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폭락으로 인해 주가가 단기 저점 수준까지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있죠. 최근 주가가 너무 급격히 추락해서 이제는 과거 2008년, 2009년, 심지어 2022년의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종목 비율이 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동평균선 하회 종목이 줄어든다는 것은 폭락했던 주식들이 단기 저점에 매우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단기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장을 지켜보니까 어느 정도 커피출레이션의 정황들이 보였습니다. 풋콜 비율도 이제 2를 넘었습니다. 풋옵션과 콜옵션이 비슷한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주로 시장이 바닥일 때 이렇죠.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지수의 그래프에서도 실시간 수치가 3개월 선물 수치를 훨씬 역전했습니다. 이 또한 바닥에 근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손절 물량이 터져나오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보통 암스 인덱스가 뛰었다고 하죠. 암스 인덱스가 2.5에 이르렀다는 것은 저번 하락장에 비해서 주식이 과도하게 매도되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락세 거래량이 급증한다는 건 저점에 가까워졌다는 거죠.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엄청 큰 시기입니다. 하락해서 가격이 싸졌으니까 매수해놓고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저는 세계 경제 환경이나 성과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참고하고 있지만 이런 지표들은 현재 시점에서 의미 없습니다. 결국 다들 바라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관세를 완화하겠다는 소식이나 지난 2주 동안 발표한 조치와 관련해서 국가 간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죠. 하지만 그런 소식이 없어서 씁쓸합니다. 그게 문제죠. 투자자들의 공포가 커지면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대규모 커피출레이션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런 매도세가 줄어들 때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바닥에 근접했다고 추측합니다. 차트의 흐름이나 매도세를 살펴봤을 때 지금 하락장은 공포 심리로 인한 손절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이 더 하락할 거라 판단해서 기계적으로 매도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공매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긴 하락장에 들어설 상황인 것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주가가 빠질 때는 그래도 납득이 가는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그야말로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2월 말부터 3월 내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었는데 투자 심리가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되면서 기관들 사이에서도 이런 위축된 심리가 보다 더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이번 연도 목표 주가를 낮추었지만 4월 이후로 어떤 수치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최근 3일 동안 극단적인 매도세가 있었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에 의한 건지 기관 투자자에 의한 건지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S&P 500이 광범위한 종목을 포괄하는 일종의 기본적인 지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엔 신중한 태도로 S&P 매도를 자제해야 할까요? 쌀뜨물을 버리다가 쌀을 다 쏟아버릴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주식을 잃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좋은 매수 기회로 생각하고 대표적인 유명 주식들을 사야 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가격이 올라갈 종목들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몸을 사려야 할지 하락세를 기회로 삼아 좋은 주식을 사야 할지 듣고 싶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하락세는 꽤나 의외였는데요. 뚜렷한 원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모든 주식이 한꺼번에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기회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저는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고 리스크 감내 능력이 있는 분들께는 지금 이 주식을 매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고 할 만큼 너무 커서 지금이 바닥이라는 보장을 할 수는 거의 없습니다.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대표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밸류에이션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가 올해 수익 성장률의 25%를 차지할 것이고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할 분야도 기술입니다. 물론 지난 6개월간 미국의 대형 우량주, 특히 맥세븐의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증시에 돈이 많이 흘러들어왔죠.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자본이 맥세븐에 투자되었습니다. 삶을 혁신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나 최근 며칠 사이에 많은 주요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좋아요. 미국 시장만큼 20년간 꾸준히 상승한 시장은 없을 겁니다. 최근 4개월 동안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가 타국에 겨냥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다른 나라 증시가 아니라 미국의 증시가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장기 투자에 적절하지만 미국 주식이 하락했다고 해서 매수의 좋은 기회라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과 투자 기간, 위험 감내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아까 다른 나라들과 미국의 주식 시장을 비교했을 때 미국 주식 시장이 다소 약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독일의 주식 시장인 닥스는 첫 분기 동안에만 15% 정도 올랐더라고요. 지금쯤 좀 조정됐을 텐데 미국 이외의 지역에도 괜찮은 대체 상품 혹은 안전한 장기 투자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나 아시아의 광범위한 종목을 다루는 지수라든지 어떤 상품이 투자 피난처로 좋을지 알고 싶네요. 물론 아까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하셨지만 미국 외에서 분산 투자할 만한 좋은 투자처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지수들에 투자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분들께서 원하실 만한 상품들이 미국 외에도 있습니다. 최근 혼란과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달러가 약세를 거듭한 덕분에 올해 유럽과 신흥시장이 꽤 괜찮은 상황입니다. 멕시코, 인도가 좋고 이 하락세를 고려하면 중국 주식을 단기에 저점 매수해도 좋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론만 말하면 일본도 좋은 투자처입니다.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같은 안정적인 부문도 괜찮은 투자 피난처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국채가 미국 기술주보다 훨씬 더 안전한 단기 투자처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도 괜찮은 투자처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금 시장은 꽤 선전했습니다. 금 시세가 추락할 거라는 징후는 안 보입니다.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말씀드린 투자처들이 미국 시장보다 유리할 수 있다 해도 그 기간은 한 달 내지는 2달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기술주를 매수하고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말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처가 미국 시장이나 주식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채권이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미국 국채는 좀 살펴봤는데 다른 채권형 상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좀 더 강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조금씩 하락 추세로 돌아설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또 2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 곡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미국채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졌는데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10년물 국채보다 2년물 국채의 금리가 더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보고 어쩌면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에 채권의 수익률 곡선이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향후 6개월에 걸쳐서 수익률 곡선은 평탄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이미 채권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등락 독보에 심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 국채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경우 국채도 리스크가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기 위해 단기 거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채권 수익률이 지금보다 더 내려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초 10년물 수익률 목표치는 3.5%였는데 벌써 0.4%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흥미로운 건 지난주에 고수익 채권과 미국 국채 금리 차이, 즉 스프레드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꽤 잘 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 붕괴 같은 현상은 안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고수익 채권에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프레드가 일반적인 약세장만큼 크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신호죠. 만약 지금이 진짜 약세장이 맞다면 채권 시장이 붕괴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보통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채권 시장이 먼저 무너집니다. 채권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고 고수익 채권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즘 채권 시장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경제 위기는 채권 시장에서 처음 시작돼서 채권 시장에서 끝났죠. 이번은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환율 시장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환율 시장은 요즘 조용한 것 같습니다. 초반에 유로가 급등해 크게 주목받았지만 금세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엔화가 강세라서 모두가 엔캐리 트레이드를 노리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다 멈췄습니다. 환율 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 게 어떤 징후를 뜻하는 건가요? 혹시 달러 인덱스 같은 상품에 투자할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환율 시장이 비교적 잠잠해서 놀랐습니다. 제 생각엔 달러가 국채 수익률의 하락을 따라간 것 같은데 이제 곧 안정되고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달러가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다른 통화와 달러를 비교할 때 여전히 엔화가 괜찮은 편입니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이전 저점 부근인 139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달러 지수 DXY는 지난해 가을 저점까지 밑돌다가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경제 성장 둔화와 경제 침체를 맞이하게 된다면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잘 견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년간 달러가 유로, 파운드, 엔 대비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은 걔는 예외적으로 봐야 하겠죠. 일본은 모든 국가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을 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 2주간의 엔달러 변동폭을 봤을 때 엔화가 피난 투자처로 괜찮다고 봅니다. 스위스 프랑도 마찬가지죠. 이미 달러는 최근에 엄청난 주가 폭락이 발생하기 전부터
꽤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채권 수익률과 달러가 내려간 상태였죠. 제 생각에는 중장기적인 달러 약세의 흐름 속에서 지금 증시는 단기적인 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DXY 차트를 떠올려 보고 있는데 고점은 112쯤이었고 지금은 102 정도로 기억합니다. 저는 90쯤을 저점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거의 몇 년 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90까지 떨어질까요?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작년 가을 저점인 98을 기준 삼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번 가을은 돼야 저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환율 시장이 안정된다면 신흥시장에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대체로 올해는 달러 약세가 예상되지만 점점 회복하다가 내년 초부터는 다시 강세를 보일 겁니다. 아까 금에 대해 잠깐 언급하시면서 금시장 하락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은 폭락한 적이 있고 구리 가격도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LME 선물 가격이 한때 톤당 $10,000였는데 지금은 $9,0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금속이나 석유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유가 시장에는 악재가 연이어 겹쳤습니다. 오펙에서 40만 배럴 추가 생산 발표 이후 유가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구리와 석유 원자재 시장에 대한 책임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가 관련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석유 시장이 분명 둔화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원유 가격이 $50 아래로 떨어지고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40 중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석유 시추 인프라를 늘리면서 하루 300만 배럴을 더 시추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오페크 플러스의 원유 증산 발표를 미뤄보면 가격이 떨어질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중국 경제 회복 전망도 불분명해서 중국의 수요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관세 문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몇 달간 원유 수요는 낮을 겁니다. 이렇다 보니 석유 시장 전망을 좋게 볼 수가 없죠. 최근 유가가 작년 수준인 $60 중반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이틀 사이에 하락세가 본격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에너지의 투자 비중을 낮게 두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께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가격이 저렴해도 언제 오를지 모르는 시장이죠. 유가가 여전히 상당히 폭락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금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구리를 비롯해서 여러 산업용 금속, 특히 은이 폭락한 것이 걱정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것은 수요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가 시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은과 구리는 단기적으로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은과 구리가 떨어지면 매수해도 좋다고 봐요. 최근 며칠 동안 금 같은 귀금속보다도 은과 구리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을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금보다 은과 구리가 중국 경제와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과 은이 약세를 보여도 1년 이상을 내다본다면 은과 구리를 보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암호화폐 얘기도 해보죠. 작년에 암호화폐에 대해 예측한 내용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고점과 반등 시점을 정확히 맞추셨죠. 최근 비트코인은 $80,000 근처를 맴돌다 주말에 급락했어요. 여러 코인들 중에서도 솔라나가 급락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차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3월 중순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과 나스닥 상관관계가 크게 약해진 듯합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미국 주식이나 글로벌 주식보다 더 잘 버티는 중입니다. 비트코인은 7만 6천 근처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80대 중반까지 상승했어요. 최근 며칠간 하락했지만 여전히 3월 중순보다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10월까지 비트코인이 좋은 투자 기회일 것이라고 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장의 시작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변동폭이 큰 시장이긴 해도 상승 사이클의 초반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최고가인 10만 8천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가을에는 12만 5천에서 13만 5천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저는 매도를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과 유동성 악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꽤 적극적인 매도 결정이긴 합니다. 7만 6천 밑으로 내려가면 저점은 6만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 보지만요.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옅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려 합니다. 변동성이 높긴 해도 투자 다각화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질문은 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전문가이신 만큼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S&P 500에 대해서 다음 주쯤 단기 저점을 찍었다가 반등할 것이고 그 후에 다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측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을 볼 때 어디쯤이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빅스 지수가 계속 30을 넘어가진 않을 거고 언젠가는 변동성도 진정될 테니 곧 저점이 오지 않을까요? 아까 실시간 빅스 지수와 선물 지수가 역전됐다 하셨는데 언제쯤 상황이 진정될 것 같으신가요? 사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대략적인 S&P 저점은 어디일지, 언제 반등할지, 변동성이 언제쯤 누그러질지 궁금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서 단기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S&P 저점을 4,800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 동안에는 이 지점을 돌파하지 않을 겁니다. 이 지점이 무너져도 머지않아 5,500달러까지 반등할 것입니다. 거래량과 파동의 형태, 상승세를 보고 이게 잠깐의 반등은 아닐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고 올해 후반까지 약세장이 계속될지 랠리가 시작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단기 저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목표가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5월 중반 사이 혹은 제가 틀렸다면 4월 중에 저점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저점을 형성되는 데에는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데다 변동성도 높은 만큼 봄과 여름 사이에는 상승세로 전환되고 최소한 3개월 동안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후에 투자자들이 그걸 해칭을 할지 매도할지 아니면 미국 외로 분산 투자할지 결정해야겠죠. 당장 결정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상승 신호가 있다 보기 때문에 4,800선이 뚫리든 말든 매수해도 좋다 생각합니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번 사태를 보며 엄청 실망했습니다. 저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곤두박질 쳤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수하면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기도 난감합니다. 시장이 빨리 안정돼야 합니다. 커피츄레이션 정황이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4,800 이하로는 도통 저점 예측이 안 됩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상승폭의 61.8%까지 하락 조정된다고 치면 그 수치는 대략 4,500 정도일 겁니다.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61.25달러가 중기적인 고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고점이요? S&P 500의 고점이요? 네, 만약 반등하게 된다면 갭의 고점은 5,500선이 될 것입니다. 몇 달 동안은 5,500을 기준으로 상승장이 이어져 나갈 겁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6,650이라는 역대 최고치의 저항선이 형성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약세장이 될지 짧게 지나가는 일이 될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몇 주간 더 지켜봐야지 앞으로의 상황과 사이클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만나 뵙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까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시장이 조정되고 안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이번 관세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고 패권 경쟁의 전략으로 생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가 중국과 잘 협상하여 관세를 낮출 수 있을지, 아니면 관세가 계속 유지되다가 시장이 자연스럽게 적응해서 조정될지 궁금합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복잡한 시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무기로 활용하는 인물입니다. 이걸 주면 이 정도는 양보할게라는 식이죠. 모든 건 협상에 달려 있지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게임이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그저 국가 간 협상 소식이 빨리 들려오길 바랄 뿐입니다. 이미 50개가 넘는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모든 국가에 대해 일률적으로 계산한 관세 산출 방식입니다. 어떻게 그런 관세가 나왔는지 모르죠. 그런 불확실성이 지금의 시장 변동을 초래한 겁니다. 정작 중국 주가는 이미 몇 주에 걸쳐 고점 기준 약 20% 정도 하락했고 FXI나 K웹 같은 ETF들의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꽤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사실 중국 시장은 이미 단기적인 손해가 다 반영되어 있어서 지금 중국에 투자하기 좋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씩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비트코인의 최저점이 어디라고 보시는지, 혹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의 바닥은 어디쯤이라 생각하시나요? 현 사이클의 저점은 6만, 고점은 13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닥에 꽤 근접했다 보니 어쩌면 이미 7만 6천에서 바닥을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가격이 더 오를지도 모르지만 25만이나 100만까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직도 하락 사이클이고 어쩌면 4분기까지 혹은 2026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반등이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 여러 시장 지표가 무용지물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이 시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시장의 상승, 하락, 행보를 파악하는데 언제나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자의 투자 기간과 방법론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기술적 분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분석 덕분에 지금은 단기 하락세라 해도 장기적인 흐름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핵심은 시장이 너무 급변하는 시기에는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 지표들이 아예 무용지물인 걸까요? 어떤 지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도 급격히 폭락하는 시장에서 저점을 파악하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는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표가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표를 통해 이번 하락세를 큰 틀에서 어떻게 볼지 알 수 있죠. 답변이 되었을까요?